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4일 정오를 넘어서 12시 3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를 무슨 명칭으로 규정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개천절 국민봉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또는 13 국민 대집회, 국민혁명이란 말도 하고 자유혁명 뭐 여러 명칭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이 명칭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행사나 사건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 거냐, 조국 사태로 부를 거냐, 조국 게이트로 부를 거냐, 문조 게이트로 부를 거냐, 아직 이게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명칭이 스스로 결정이 되면서 그게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수가 많아요.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혁명, 5.16 정변, 이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역사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는 몇 가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자발적으로 가장 많은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그리고 종로와 신문로를 꽉 메운 이른바 그랜드 클로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파가 몇 명이 모였느냐, 농담 삼아 저쪽 좌익들이, 그리고 KBS, MBC, 이런 JTBC에서 이런 류의 계산법을 동원하면은 4,950만 명이 모였다고 해야 된다. 주사포 50만 명 빼고 하는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기 서초동 집회보다는 한 10배 정도 모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0배. 이렇게 너무 적게 잡은 걸까요? 10배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10배 이상. 그리고 여러 군데서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역, 시청, 대한문, 동안면세점,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쪽 자유한국당, 그리고 교보문고 쪽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해 온 이 규탄 집회,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몰렸지만은 뭐 요구는 딱 하나였습니다. 문재인 물러나라였습니다. 문재인 물러나라. 조국 구속.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 물러나라.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이게 어제 집약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도 연설에서 문재인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물러나야라고 한다는 말에 책임을 지려면은 거기에 따른 뭐 하야 촉구를 한다든지 탄핵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법적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헤어지는 것은 세계에서 드뭅니다. 이 정도 시위 문화를 보여주는 것은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또 쓰레기를 다 주워 담고 폭력하지 않고, 또 그렇게 몸에 부딪히면서 넘어지지도 않고 서로 욕하지도 않고 하는 최고의 시위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시위 문화입니다. 더구나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대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돈 받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정권이 동원한, 저 선동 매체가 동원한 그런 인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번지수를 요새 자꾸 헷갈리는 이 여당에서는 마치 이게 한국당이 동원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시위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광훈 목사, 특히 정광훈 목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10월 3일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10월 3일 나와야 된다 했지만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그런데 어제 가장 많은 이 군중을, 시민들을 모이게 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문재인, 조국.
대한 분노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걸 조직하고 홍보하고 한 사람은 제1 공로자를 꼽으면은 한기총 대표 목사 정광훈 씨입니다. 정광훈 씨. 그런데 어제 큰 집회의 공은 자유한국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언론이 정당 중심으로 보도를 하다가 보니까 마치 어제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동원해서 그들의 주장대로 300만 원을 모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거기에 생색을 많이 냈습니다. 생색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참여단체였다가 아니고, 그리고 어제 집회를 할 때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작 주인공인 이 정광훈 팀에서 하는 집회에 나온 분들이 가장 많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광훈 목사 팀에서 황교안 대표 연설을 할 때는 우리가 따로 연설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해가지고 조용히 들어주는 아주 그런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덕을.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어제 자유한국당은 너무 뭡니까? 의리가 없었다든지 뭐 집회를 방해했다든지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걸 제가 옮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어제 거대한 시위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집회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이 광화문 집회에서 하면은 꼭 두 사람이 연사로 나옵니다. 나경원, 황교안.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곁다리인데 이 두 사람이 나오면 상당히 길게 해요. 10분, 어떤 때는 20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신문 사설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두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하는데, 특히 황교안 대표의 이 연설은 매우 지루합니다. 왜냐? 분석만 하고 있어요. 분석만 합니다. 그 분석은 논설위원이나 신문 기자들이 더 잘하죠.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어제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물러나게 할 구체적인 방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나 큰 수확이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농성장이. 거기서 지금 정광훈, 김문수,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차명진 이런 분들이 핵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큼직한 철야 농성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독교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신도들이 원래 이 철야 농성, 철야 기도회를 잘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교대로 철야를 하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어제 참여했던 집회자들이 교대로 그 청와대 앞에 가서 한 사람이 하루씩, 한 사람당 하루씩, 그러니까 하루씩 교대로 하면은 이거 무한대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앞이라는 전략적 거점을 잡았습니다. 저걸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 집회만 하면 뭘 하느냐? 행사에 치중하다가 보면은 자기 만족만 하고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바로 어제 이 시위 문화를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점을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저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 방송을 듣는 분들도 가셔가지고 일일 교대 하루 하겠다라고 자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역시 교회입니다. 가장 잘 조직된 세력이 민노총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도의 조직력이나 열정은 민노총의 그 사익 중심의 그런 열정과는 질이 다르죠. 이것은 또한 1517년 종교
개혁 이후에 다져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힘입니다. 이 개신교의 에너지에 불이 붙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 철야 농성장은 한국 개신교가 차지해야 됩니다. 한국 개신교가 책임지고 청와대 앞 농성장을 유지하고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4.19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위대가 청와대 앞을 지나갈 때 그 주변에 카페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KBS, JTBC 방송 차량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아주 규탄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9 혁명 때 서울신문이 불탔습니다. 서울신문. 왜 불탔습니까? 서울신문이 자유당 정권 앵무새가 돼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하니까 불탔습니다. KBS는 4.19 때 서울신문이 왜 불탔는지 알아야 합니다. 4.19 혁명 과정과 같은 이 프로세스가 4.19 때와는 달리 좀 슬로우 비디오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960년의 대한민국과 2019년의 대한민국은 경제력이나 민도라든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 민주적 제도라든지 이런 점에서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느린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4.19 혁명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위는 한번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되려면은 자유한국당이 어제 주인공인 것처럼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어제 여러 군데서 집회가 있었고 자유한국당이 완오버댐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지도력의 결핍을 보여줍니다. 어제 사실은 별도 집회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 정광훈 목사팀이 주도하는 집회에 그냥 연사로 참여하고 국민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하는데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는 자유한국당, 명실공히 자유한국당과 제야 애국 세력이 연대하는 공동 행사식으로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귀퉁이에 몰려가가지고 확성기만 크게 틀어놓고 별로 내용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책임지고 다음 아마 내일 서초동에서 촛불 시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10월 9일 또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전면에 한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촛불은 꺼야 합니다. 촛불 들지 마세요. 촛불을 드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촛불을 드는 것은 애국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